대리. 김대리. 그 대리가 아니고 법률 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요. 대리 제도예요. 자, 대리는 세 문제가 나와요. 총칙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대리. 작년에도 세 문제. 계속 세 문제. 어떤 때는 네 문제 나올 때도 있었어요. 총칙에서 대리가 제일 중요하다. 대리는 공부하면 맞힐 수 있어요. 의사표시는 좀 어려워요. 정말. 그래서 의사표시는 한 문제는 거의 틀리고 대부분 틀리라고도 내고, 대리는 공부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춰버렸어요. 물론 대리도 한 문제 정도는 어려워요. 틀려도 돼요. 우리는 60점이 목표예요. 60점. 보통 열심히 하시면 60점대 또는 70점대로 합격해요. 그래서 나는 70점을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돼요. 80점은 넘는 사람은 극소수. 한 10년 하면 될까? 안 돼요. 10년 해도 안 돼. 90%는. 공부를 오래 한다고 점수 나오지 않아요. 왜? 틀리라고 8문제 내거든. 그것 때문에 아무리 공부 오래 한다고 해서 점수가 고득점이 안 나와요. 그냥 빨리 붙어버려야 돼. 낮은 점수로. 이건 합격이 중요하지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1차는 이제 학개론하고 민법인데, 어느 한 과목이 70점 정도 나와주고 한 과목이 55점 그런 식으로 합격하거나, 아니 65점, 60점, 7점 넘는 게 쉽지가 않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한 사람들이 7점을 넘고, 우리 대부분은 60점대야. 60점대. 그렇게 다 합격합니다. 하나 차이로 막 떨어지고요. 하나 차이 딱 점으로 막 붙어요. 진짜예요. 70점 이상 넘게 합격한 사람은 약 20%도 안 돼. 합격자들 중에. 진짜예요. 이 60점을 넘기 위해 70점을 맞기 위해 1년을 고생하는 거예요. 모든 과목. 자, 대리. 갑소유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에 삽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부산에 있어.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친구 을에게, 부산에 사는 을에게 부탁을 해요. 내 대신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부탁을 해요. 법률 행위를 대리시키는 거예요. 대리 권한을 수여합니다. 이 말을 대리권 수여 행위 그래요. 첫 번째 단어가, 갑이 을에게 내 대신 아파트 좀 팔아줘.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상장 수여하듯이 대리 권한을 수여하는 법률 행위예요. 이걸 줄여서 수권 행위 그래요. 수권 행위. 갑을 소유자를 본인이라고 하고, 이 수권 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해요. 이 사람이 갑의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사는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이라는 상대방하고 갑 소유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계약은 대리인 을이 했지만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을이 아니에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인데, 계약은 이놈이 했지만 계약의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돼요. 그래서 대리에서는 사람이 세 놈이 나와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 갑을병, 이렇게 세 놈이 나오는데, 이 매매계약의 법률행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당사자는 항상 두 놈밖에 안 돼요. 왜?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만 나와. 그래서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이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대리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서에 본인 갑을 매도인으로 기재하고, 상대방 병이 이 아파트를 산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뭐니?
계약 당사자는 아니고 갑의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쓴 놈이에요. 행동만 한 놈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자, 그러면 대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게 갑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 관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게 바로 대리권에 관한 문제. 대리권은 권자가 붙었지만 권리가 아니에요. 권자 붙으면 99%다 권리야. 취소권, 해제권, 채권, 물권. 그런데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에요. 권한. 대리 권한, 대리 권한이란 말이 나와. 그러면 뭐 시험에 직접 안 나와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구나.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자, 대리권 첫 번째 측면. 갑하고 대리인 사이 관계. 두 번째.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해요.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하네요 해서 대리인이 한 이 매매계약을 대리행위 그래요. 대리해서 법률 행위했다. 두 번째 측면 대리행위. 세 번째 상대방과 본인 사이 관계. 계약은 의리했지만 이 매매계약의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 효과 귀속. 대리에는 이 세 가지 면이 있어요. 본인과 대리인, 갑을 사이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병 사이의 대리 행위. 본인 갑과 상대방 병 사이의 효과 귀속. 이걸 대리의 세 가지 면 그래요. 대리에서 첫 번째 배울 게 대리의 세 가지 측면, 대리의 삼면, 관계 이걸 배우는 거예요. 대리의 세 가지 면. 그래서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기속, 목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의 삼면 관계에서 첫 번째 배울 게 대리 권한, 대리권. 두 번째 매매계약, 대리인이 병하고 한 매매계약, 대리행위. 계약은 의리했지만 이 매매계약의 모든 효과는 다 본인 갑에게 귀속, 효과 귀속 문제. 자, 두 번째로 배울 게 제목만 일단 쓸게요. 복대리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세 번째가 을은 갑의 대리권 수여 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있죠. 이게 유권 대리 그래. 그래서 을은 대리권이 있는 유권 대리야.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적어야 돼. 우리가 배울 대리의 세 가지 면하고 복대리까지는 동네가 유권 대리 동네예요.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를 해. 그런데 동네가 달라져. 을이란 놈이 본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지도 않았는데 지가 마치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장난쳐요. 대리권 없이 법률 행위를 해. 이걸 무권 대리 그래요. 그래서 무권 대리라는 것은 없을 무 뭐가 없어? 대리권이. 대리권 없이 대리한 걸 무권 대리. 자, 그러면 이 무권 대리는 다시 동네가 두 개로 나뉘는데 좁은 의미 협의 좁을 협자예요. 협의에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 대리라는 게 있어요. 표현 대리. 그래서 무권 대리는 다시 동네가 두 개. 협의의 무권 대리. 그 다음 표현 대리. 표현 대리. 자, 그러면 대리에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 의사표시는 통정의 표시하고 착오가 가장 잘 나오고 대리는 여기 대리의 세 가지면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 협의의 무권 대리 반드시 한 문제 고정이에요. 고정. 그래서 세 가지면 특히 대리권하고 대리행위 한 문제 협의 무권 대리 한 문제 두 문제 고정.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더 있죠. 나머지 한 문제는 표현 대리는 2년에 한 번씩 복대리 이쪽에서 또는 한 문제 결국 섞어서 세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협의의 무권 대리가 좀 많이 복잡하고 나머지는 그런 대로 할 만해요. 표현 대리가 제일 복잡하지 사실은. 그래서
대리의 삼면관계, 대리권, 대리행위 이 두 개가 좀 중요하고 효과기속보다는 복대리도 기본적으로 잘 나와요. 표현대리도 2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게 대리권, 대리행위 반드시 한 문제 나와. 표현대리는 2년에 한 번씩 나오지만 얘는 해마다 나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지. 해마다 나오는 게 대리권, 대리행위. 그 다음 협의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협의 무권대리는 가불병 사례 문제로 주로 나와요. 통정의 표시도 주로 사례 문제로 나와. 그러니까 어떤 파트는 주로 사례 문제로 나오고 어떤 파트는 이론으로 나오고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대리의 세 가지 면에서 대리권을 보면 아마 시간이 끝날 거예요. 자, 봅니다. 일단 설명해 드려갈게요. 대리권 첫 번째 세 가지 면 중 본인 갑하고 대리인 을 사이의 관계, 대리권을 볼 텐데 대리권의 목차 첫 번째 을 너는 어떻게 해서 갑의 대리인이 됐니? 대리권이 어떻게 너는 발생했니? 대리권의 발생. 두 번째 너는 어느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니? 대리권의 범위. 세 번째 일정한 파트는 너 대리 무대에 대리권의 제한이 들어가요. 대리 권한을 제한 들어갑니다. 제한. 네 번째가 법이 이런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됩니다. 대리권의 소멸 사유. 소멸. 마지막으로 을이 지 대리 권한을 남용해요. 남용. 대리 권한의 남용. 그래서 목차가 꽤 많죠. 발생 범위, 대리 권한을 제한 들어가고 대리권이 소멸되고 대리 권한을 남용하고. 그래서 목차가 5개인데 실상 중요한 것은 뭐 발생은 별것도 없으니까 4개예요. 그중 범위, 제한, 소멸, 남용 이 4개 중 뭐 발생 별로 안 중요해. 어디가 제일 중요했느냐? 이 2개가 중요해. 범위하고 대리권의 제한. 해마다 여기서 나온다. 소멸은 가끔 나오고 남용도 가끔 나오고. 그래서 대리권 첫 번째 측면에서는 대리권한의 범위하고 제한을 반드시 공부합니다. 그 다음 대리는 지금까지 우리 법률 행위하고 의사표시는 법조문이 몇 개 없었어. 법조문이. 그죠? 몇 개 없는 거야. 근데 대리는 법조문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이 파트별로 어느 파트는 법조문이 별로 없고 어느 파트는 법조문이 꽤 돼요. 법조문이 많은 데는 법조문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1차적으로 대리는 법조문이 많다. 따라서 우리 출제 대상은 법조문이 1차적으로 출제 대상. 두 번째, 이 법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대법원 판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 내용을 내 걸로 만드는 게 1차 기초 과정이에요. 기초.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판례가 아닌 그거 빼놓고는 조문을 주로 나갈 거야. 1월 과정까지. 조문이 되게 많아. 조문이 절반 나와요. 자, 그러면 대리권의 발생.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에요. 너는 을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해서 갑의 대리인이 됐니? 그러니까 을이 그래요. 갑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지 아파트 좀 팔아달래요. 행동, 법률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법률 행위 반대, 법률 행위 아닌 법률 규정으로 대리권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지만 권리 발생 원인하고 똑같아요.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갑이 을한테 팝니다. 을이 등기하면 소유권 먹죠. 을, 너는 어떻게 소유권 먹었니? 하니까 계약했어요. 법률행위. 갑 다시 너는 어떻게 소유권 먹었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받았어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권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 원인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 법률 규정 187조를 한 거예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은 모든 파트에 다 나와요. 자, 법률행위를 통해 대리권이 발생했네요. 이 대리권을, 즉 을이죠.
법률행위는 수권행위예요.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발생했죠. 이런 대리를 임의대리 그래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통해서 내가 대리인 됐어요. 나는 임의대리인이 되는 거고, 법에서 나한테 대리하래요. 아버지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정 대리인이 돼요. 나 하기 싫은데요. 나 법정 대리인 하기 싫은데 안 돼. 법이 당신은 법정 대리인이야. 법이 정해버렸어. 그래서 법 규정으로 대리가 된다. 법정 대리예요. 그래서 대리는 어떻게 대리권이 태어났니? 거기에 따라 수권행위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갑의 부탁에 따라서 저 대리인이 됐어요. 임의대리인. 법률 규정으로 저보고 내 자식 대리인 되래요. 법이 정해서 법정. 그래서 앞으로 법정이 나오면 무조건 법률 규정에 준 말이에요. 그래서 을은 임의대리인 되겠죠. 저기서 자 이것만 알면 되고, 범위 대리권의 범위는 조문 하나가 있는데, 보통 임의대리인 같은 경우는 이 법률행위는 대리권을 저기도 써져 있지만 수여한다는 대리권 수여행위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을 이러이런 거 하고 이러이런 거 너 하지 마. 갑이 수권행위 할 때 정했다면 거기에 따르면 돼요. 계약 내용에 따라. 그런데 우리 법조문이 혹시나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부여할 때 뭐 별로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냥 아파트 한 채 팔아줘. 두루뭉실. 우리 한국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어. 두루뭉실이야. 서양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알아서 해.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고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 대리고난 범위가 그럴 때 고난을 정해지지 않는 경우 이 임의대리인이 어느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법조문 하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볼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리권은 발생 2번, 범위 3번, 제한 오른쪽 4번, 소멸. 남용은 안 적어놨고 인문에는. 자, 발생. 대리권이 발생되는 원인은 두 가지.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자, 법률행위가 바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행동이에요. 이 법률행위 줄여서 수권한다 그래요. 수권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대리를 임의대리. 이에 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네요. 법정 대리. 자, 대리권의 범위. 법조문 제목 볼게요. 제목이 대리권의 범위로 나와 있고, 대리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단어 권한을 특별히 안 정한 경우 대리인이 이 두 가지 행동 할 수 있어요. 권한 안 정해져 있어도. 첫 번째 보존행위 할 수 있어. 두 번째 맨 오른쪽 가요.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줄여서 이용 개량행위 그래요. 보존행위, 이용 개량행위. 자 봐봐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두 개. 하나는 보존하는 행위. 두 번째는 이용하고 뭔가를 좋게 하는 개량하는 이용 개량 행위를 너는 해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보존 행위가 뭐고 이용 개량 행위가 뭐냐 몰라도 돼요. 단어 자체로 느껴. 보존이 뭐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보존시켜야지. 좋은 말이야. 그래서 설사 권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의 물건은 보존 좀 해. 네가 갑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을이 보존해 주는데 그러니까 보존행위 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갑 소유 어떤 물건을 이용하거나 개량한데 이거 이용 개량 구체 의미 몰라도 돼요. 대표적인 게 임대에서 월세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용 개량에는 대표가 임대예요. 임대. 아직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1월 달에 할게.
어찌됐든 임대해줘서 본인한테 월세 먹여줬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좋은 거야. 이런 거 해도 돼요. 단 제한이 있어. 이용 계량 행위는 법조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계량이 할 수 있어요. 밑줄 성질 물건 또는 권리에 그건 몰라도 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존 행위는 이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지. 무조건. 그래서 내용 봐요. 보존 행위는 무조건 다 할 수 있어. 보존시켜 주니까 제한이 없어.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용 계량 행위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건 또는 권리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 따라서 내가 갑의 물건을 이용 계량하는데 이 물건의 성질이 바뀌어 버려. 그러면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시험 이게 나와요. 보존 행위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왜? 보존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용 계량 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오케이, 이 정도만 지금 알면 돼요. 그래서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보존 행위 이건 무조건 다. 하지만 이용 계량 행위는 왜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문은 어느 정도 외워야 돼요. 조문은. 자, 대리권의 제한. 얘 동네가 바뀌어요. 대리권한에 제한이 들어갑니다. 대리권의 제한. 자, 설명 들어봐요. 이 제한에서는 두 개를 배워요. 첫 번째가 자기 계약 하지 마. 쌍방 대리 하지 마. 을로 하여금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시키는 법 조문이에요. 두 번째,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이 대리인은 어떻게 계약하러 다닐 것인가 거기에 관한 법 조문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것부터 합니다. 자기 계약이란 게 뭐냐 개념을 아셔야지. 자기 계약이라는 것은 갑이 자 설명 들어요. 을에게 수권을 했어요. 대리권을 줬어. 을이 대리인으로서 갑 소유 아파트를 매매 팔아야 되는데 대리인은 갑이 그래요. 내 아파트 5억은 받아. 그러면 을은 꼭 병하고 계약할 때 5억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100만 원만 받아도 얘 100만 원밖에 못 받아. 소유권 넘겨야 돼요. 무슨 얘기냐? 대리인은 전적으로 지가 결정해요. 대리인이 정권을 가지고 계약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 내부 문제에 불과해요. 병한테 야 병 내가 분명히 5억 이상 받으라고 했는데 얘가 100만 원밖에 안 받았어. 이거 무효야. 이게 나 100만 원을 못 넘겨. 병한테 주장 못 해요. 얘한테 손해배상을 구할지언정 대리인이 전권을 가지고 해. 계약은 딱 얘가 100만 원에 팔든 10억에 팔든 무조건 그대로 효과 받아요. 효과 기속. 모든 효과 그대로 기속. 대리인이 정권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대리인이 이게 갑이 5억 정도는 받아줘. 그러면 아파트 값이 5억 정도는 한다는 얘기죠. 대리인이 지가 사버려. 지가. 대리인이 이 자리로 와버려. 갑이 매도인. 원래는 병이란 놈이 나타나야 되는데 대리인, 을이 매수인이 되는 상대방, 갑의 계약 상대방을 자기가 돼버려요. 즉 대리인이 이 계약의 당사자가 돼버리네.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하고 상대방 이쪽이잖아요. 대리인이 지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네. 이게 자기 계약이야. 그러면 대리인이 을이 지가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의 매수인 자격이 되는 게야. 이 자기 계약인데 이게 왜 법에서 금지시키느냐. 대리인이 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1억에 지가 계약서를 써버려요. 얘는 서울에 있고 계약서는 오로지 을이 쓰는 거예요. 나는 갑 대리인 을이고 이 매매 계약의 매수인은 자기 을이다. 금액은 매매대금 1억. 그러면 5억짜리를 대리인이 후려쳐가지고 1억에 지가 사버리면 본인은 당연히 손해를 보죠.
그래서 대리 네가 매수인 되는 또는 매도인 되는 자기 계약하지 마.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법이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자기 계약 금지시켜요. 두 번째, 쌍방 대리는 뭐냐? 대리인 혼자서 매도인, 여기는 이제 병으로 바꿀게요. 갑하고 병의 대리인이 을로 한 놈이야.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부탁했고, 병이란 놈은 을한테 아파트 한 채 좀 사줘 부탁했어. 즉 을은 갑의 대리인이기도 하고 병의 대리인이기도 해요. 그러면 얘들은 서울에 있고 을이 부산에서 계약한다고 해봐. 그러면 얘가 혼자서 매매 계약할 수 있는데 이제 금액이 문제야. 만약에 이 5억짜리 아파트인데 5억에 팔면 뭐 상관없어. 하지만 1억에 계약서를 얘 혼자 써버렸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5억짜리를 1억밖에 못 받았죠. 손해. 만약에 10억에 써줬다. 그러면 병은 2배나 주고 사게 되는 거예요. 즉 당사자 쌍방을 한 놈이 대리하면 이게 쌍방 대리예요. 당사자 쌍방을 한 놈이 대리한다. 쌍방을 한 놈이 대리하면 계약 금액에 따라 어떤 때는 이놈이 좋고 어떤 때는 이놈이 좋고, 즉 한 놈이 손해 볼 수가 있어. 이놈이 좋으면 이놈이 손해지. 그래서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하지 마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계약하지 마. 쌍방 대리 한 놈이 쌍방을 대리하지 마. 자기 계약 쌍방 대리 하지 못한다라는 법조문이요.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 금지.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어요. 하지만 언제 가능하냐? 을이 갑의 아파트를 사버리는 매수인이 되는데 을이 그래요. 갑 안 팔려. 안 팔려. 요즘 거래 절벽이야. 내가 살게. 내가 5억 주고 살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 네가 사줄래? 헐. 본인이 허락했거나 자기 계약을 허락해 줬어. 네가 사. 대리인 네가 매수인데 본인이 허락했거나 또는 허락을 못 받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대. 부득이한 사유가 있대. 그러면 우리 국어문법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소수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로 끝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이 원칙하지 마세요. 금지. 하지만 예외. 본인이 네가 사 고마워 허락했거나 아이 잘못했어. 복대리랑 제가 헷갈렸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복대리랑 헷갈렸어요. 채무이행. 채무이행은 선생도 헷갈릴 때 있어요. 채무이행은 할 수 있어. 채무이행. 자, 이 채무는 어떤 채무냐? 지금 동네가 자기 계약이죠. 대리인하고 관련된 채무야. 본인 갑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예요. 무슨 얘기냐?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렸어. 얘가 채무자. 대리인이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자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빌린 1억을 갚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매매 등으로 을이 5억을 상대방이 현금 주니까 을이 받아야지. 부동산에서 받은 돈을 갑에게 돌려줘야 돼. 그런데 자기가 빌려준 돈 받을 날짜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대리인은 5억을 주고 나가 빌려준 1억 갚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자기가 받을 돈이니까 5억 중 자기가 받을 돈 1억을 그냥 내가 쓱 자기 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 계약에서 나온 채무이행이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은 허락이 없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대리인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 금지되지만 예외. 본인이 네가 사 허락했거나 또는 채무이행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대로 외워요. 법조문이니까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법조문 볼게요.
제목이 자기계약 쌍방대리. 자,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 중간으로 가버려. 즉 자기계약하지 마라. 그 다음 같은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혼자서 대리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놓은 거예요. 자기계약하지 마. 쌍방 대리하지 마. 그런데 본인이 허락이 없으면 못하니까. 왜? 본인이 허락했다면 할 수 있겠고. 자, 그러나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다. 이 채무는 아까 봤던 자기계약에서 나온 채무니까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는 대리인 스스로 지가 이행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 채무 이행을 대리인이 스스로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갚돈 5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중 내가 받을 돈 1억을 지가 챙길 수 있다 그래요. 왜? 정당한 돈이니까 지가 받을 돈이죠. 그대로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 안 돼. 금지. 하지만 예외. 본인이 하라고 했건 허락은 쉬워. 채무이행 이걸 외우라는 얘기야. 두 번째. 채무이행 자기계약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채무는 뭐 본인의 대리인 자기에 대한 채무를 대리인 스스로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약 동의가 나오는 거예요. 채무 이행은 계약이 아니야. 변제지. 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이 1억 채무 이행을 대리인 스스로 할 수 있다 해서 자기계약 동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좀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넘어가면 돼요. 다음 1월 달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아셨죠? 어떤 파트가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 다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해되면 다행이지만 곰곰이 따지고 들어보고 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넘어가야 돼. 그걸 끙끙 끌어안고 네가 사나 내가 죽나 보자. 그렇게 매달리지 말란 얘기예요. 마음을 좀 대범하게 드셔야 돼. 성격상 그게 안 되시는 분이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사람이 꼭 있는데 그거 되게 잘못된 공부 습관이야. 안 좋은 공부 습관. 나를 힘들게 할지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먼저 이해하려고 일단 노력은 해보고 노력했는데도 아이고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그래 다음에 한 번 더 보지 뭐.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아요. 아셨죠? 넘어가요. 끙끙하지 마. 다음에 이해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해되는 줄 알아요? 시험 들어가기 전날까지 이해돼. 1년 동안 이해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이 말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 하루 전,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요. 언젠가는 이해돼. 이해 안 되면 외워버리면 된다겠어. 이해 안 되면 시험 문제 맞히는 거 이해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해되면 좋지만 이해 안 되면 외워버리면 돼. 외워버리면.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 이행. 아하, 대리인에 대한 채무를 지가 스스로 이행하니까 이게 자기계약에서 나오는 말이구나. 채무 이행이.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그대로 조문과 같아요. 오른쪽 공동대리 제목. 자, 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조문 제목이 각자 대리죠. 자,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네요. 이때 이놈들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거 6번 나왔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이놈이요. 별 3개요. 첫 번째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원칙 각자가 본인 값을 대리합니다. 각자 대리 원칙이다 그래요. 6번 나왔어. 5번 이상 나온 놈은 엄청 나오는 거예요. 자, 설명 들어봐요. 설명. 그대로 외우면 되지만 일단 이해를 해야지. 수인의 대리인이 있다. 무슨 말이냐? 갑이 지 아파트를 A한테 부탁을 해. A야 내 아파트 좀 팔아줘. 그런데 갑이 한 놈한테 맡겨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래서 B한테도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대리권을 줘. C한테도 내 아파트 팔아줘. 즉 A, B, C는 모두 갑의 대리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A, B, C 여러 명 수인의 대리 있는 경우 이놈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팔아야 될 텐데 얘들 사이의 관계야. 어떻게 매매계약을 할 것이냐. 경우 수는 2가지. 첫 번째 따로따로 놓습니다. A가 팔러 다니고 B도 지 나름대로 팔러 다니고
C도 지 나름대로 팔로 다니고 같이 행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수. 이걸 각자 대리한다고 그래요. 독립적으로. 하지만 두 번째 경우수. 갑이 너희들 따로따로 팔 생각하지 말고 뭉쳐. 네 IQ 50, 너 50, 너 50이니까 각자 다니지 마. 잠깐 못 받을 것 같아. 함께 행동해. 이게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공동 대리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원칙은 수인의 대리 있는 경우 각자 대리가 원칙. 하지만 예외. 본인이 수권행위로 너희들 각자 대리하지 말고 뭉쳐. 공동으로 같이 대리해. 공동 대리로 제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동네가 어디 있어? 제한에 들어가는 거야. 제한. 근데 시험은 공동 대리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예외가 나온 게 아니라 원칙이 주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법조문 갑니다. 대리인이 A, B, C 여러 명인 때 이놈들은 각자가 따로따로 독립해서 본인을 대리한다. 이게 각자 대리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나 수권행위로 본인이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따로따로 놀지 말고 내용 수권행위로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제한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동대리 제한이에요. 첫 번째가 죽으라고 나와.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공동으로 대리해야 된다. 그러면 X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대리가 원칙이 아니라 각자 대리가 원칙.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고 됐어 별 3개. 자, 대리권 소멸. 우리 법이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면 대리 권한을 소멸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한 대리권 소멸 사유가 뭐냐? 대리권은 첫 번째 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자, 법이 소멸시켜 버려. 첫 번째, 본인 한 가지, 본인의 사망. 갑이 죽었죠? 그러면 대리권, 의뢰 대리권은 소멸시킵니다. 법이 그래요. 두 번째, 대리인은 3가지야.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대리인이 마시 가서 자식이 데리고 가서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합니다 라는 판결이 났어. 성년 후견 개시. 그 다음 또는 대리인이 파산했대요. 자, 이게 우리 민법이 정한 대리권 소멸 사유예요. 그럼 이걸 외워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자, 봐요. 이제 설명 들어봐. 우리 민법이 정한, 지금 다 법 조문하고 있죠? 민법이 정한 대리권 소멸 사유예요. 대리권 하고 있어 지금. 소멸 사유. 본인은 사망 한 가지예요. 따라서 갑이 죽었다면 대리권, 의뢰 대리권은 소멸해 버려요. 지금 이 조문은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공통 소멸 사유예요. 그래서 갑이 자식이고 의리 법정 대 아버지 자식이 죽으면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 다 소멸해요. 즉 공통 소멸 사유인데 본인은 사망 한 가지야. 본인이 죽으면 대리권 소멸. 그렇겠지? 본인이 죽어버렸는데 뭔 대리권이 살겠어? 이해됐어? 대리인은 3가지예요. 대리인이 의리 죽었어. 그러면 당연히 행동 못하지. 대리인이 사망, 소멸. 이해가. 두 번째, 갑이 을한테 내 아파 좀 팔아줘 부탁했는데 일주일 후 이놈이 맛이 가버렸어. 그래서 법원에서 당신은 어른이지만 혼자 계약하지 마.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이 떨어졌어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을 받은 거예요. 어른인데 뒤에서 돌봐줘야 돼. 그러면 맛이 갔다는 얘기죠. 이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을 받은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재한님 아까 했잖아요. 피성년 후견. 즉 대리인은 정상적 상태가 아니야. 그럼 본인 입장에서 내가 믿고 맡긴 의리 맛이 갔대. 정상적 상태가 아니래. 그러면 내 아파트값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대리권 소멸시켜줘요. 3번째, 대리인이 의리 파산했어. 자, 내 아파트 좀 팔아줘. 근데 일주일 후 우리 파산 신청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파산했다는 얘기는 의리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쪼들고 있는 이놈이 중도금 잔금을 상대방한테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갖고 미얀마로 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리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매매 대금을 갖고 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소멸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한 행동은 본인에게 무효거든. 그래서 대리권 소멸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한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 본인은 한 가지, 사망. 대리인은 세 가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대로 외워주면 돼요.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이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 막가세, 파산, 거지됐어.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막가서 거지됐어. 소멸. 쉬어.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래서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럼 대리인은 무슨 사유 세 가지냐? 사망했거나 본인하고 같죠. 두 번째 맛이 가버렸거나, 세 번째 거지가 됐거나. 막가서 거지됐어.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대리인은 사망했거나 성년 후견이 개시됐거나 파산한 경우 법이 소멸시켜버려요. 두 번째 임의대리 종료. 이건 임의대리 특유 소멸사.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법정을 볼게요.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은, 자 법률행위로 수여됐다 대리권이 임의대리인을 말해. 그죠? 임의대리인이 법률행위로 대리권 태어난 놈이죠. 따라서 이 조문은 조문 제목 봐. 임의대리의 소멸사유예요. 임의대리만. 임의대리, 그래서 밑에 내용 봐요. 두 번째 조문은 임의대리 특유 소멸사유야. 그러면 임의대리 특유 소멸사유 두 가지가 있는데,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은, 즉 임의대리권은 전 조문의 경우 외에도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한다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자 밑줄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 다음 또 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본인 갑이 수권행위를 거두어 들인 경우에도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같다 그 말이에요. 소멸한다. 앞에 소수로 그대로 가져오면 돼. 그러면 결국 내용으로 가요. 임의대리 특유 소멸 사유는 첫 번째 두 개 중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했거나 또는 본인이 수권행위를 거두어 들였거나, 거두어 들이는 게 돌릴 왜 철회한다고 그래요. 수권행위 철회한 경우 임의대리 특유 소멸 사유. 그러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냐? 자 봐요. 갑이 을에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했죠. 수권행위를 했어요. 이 수권행위를 거두어 들였죠. 수권행위 철회. 이해가. 팔아줘 했는데 야 팔지 마. 거두어 들인 거지. 이게 철회예요. 이해가. 그럼 소멸하겠지. 문제는 첫 번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이게 뭐냐? 임의대리 소멸사유 첫 번째 원인이 된 법률 관계가 끝났대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 끝났대. 두 번째 수권행위를 거두어 들였대. 이 두 개가 임의대리의 특유 소멸사유인데, 수권행위로 발생한 원인된 법률관계라는 것은 대리권의 발생 원인된 법률관계. 쉽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두 개가 이루어져요. 하나는 내 아파트 좀 팔아줘 하면 법적으로 위임계약이 성립해요. 위임계약. 그 다음 계약 하나 있고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야. 그러니까 대리권을 줄 때는 무조건 법률행위가 두 개가 있어. 나도 모르게 생겨. 위임계약. 그 다음 수권행위. 그런데 이 위임계약이 바로 원인된 법률관계예요. 그러면 좀 어려워져요. 수권행위는 거두어들이지 않았지만 갑이 을한테 맡긴 위임이 맡기는 거야. 내 아파트 좀 팔아줘. 그 위임계약이 쫑났대. 위임한 계약관계가 법률관계 계약이에요. 위임 계약관계가 쫑냈대. 어떤 사유로. 그러면 맡긴 계약이 쫑났으니까 을은 아파트 팔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소멸사유라는 거예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됐다면 대리권 소멸시켜요. 따로 수권행위 처리 없이도.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뭐냐? 위임계약 이것만 생각하면 돼. 위임 또는 고용계약 뭐 이런 게 있어. 구체적으로 시험 안 나와. 그냥 법조문 정직하게 나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했거나 또는 수권행위 철회 이게 더 잘 나와요. 두 번째가 수권행위 철회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떠요. 우리 시험지문에. 그렇지. 언제든지 거두들일 수 있지. 맞는지. 원인된 위임계약이 종료했다면 이미 대리 투기 소멸 사유. 소멸. 밑줄만 긋고 익숙해지면 돼요. 오케이 이 정도 합니다. 아이쿠 시간이 2시간 넘어버렸어요. 늦게 끝난 선생이 제일 싫던데. 학교 다닐 때 엉덩이가 들썩들썩. 아이고 왜 종 쳤는데 안 끝내요. 죄송해요. 시간은 지켜줘야 돼요. 자 오늘 대리권까지 했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머지 대리 무효 취소 볼 겁니다. 물권법 이제 총론 우리가 받고 이제 점유권부터 갈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